자, 공범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금품 등을 공유한 자에게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했으니까 대항범이죠. 근데 대항범이라 할지라도 외부 관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유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관여했다. 누가?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부 관여자가 공유한 자에게 가담을 했는데 그 공유한 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외부 관여자가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범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기본서에 있어요. 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랬네요. 즉 기부하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죠. 자,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는 기부하는 자, 기부받는 자니까 대항범이죠. 근데 그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받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의 경우는 뭐다?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즉 필요적 공범인데 필요적 공범 중에서 대항범인데 일방만이 처벌되는 거죠. 즉 기부하는 자는 처벌되지 않고 기부받는 자는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부하는 자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부받는 자는 처벌될 수가 있다. 즉 책임은 달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립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공범 종속성설이죠. 그래서 이 판례도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대항범 관계에 있다 그랬네요. 자, 처방전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쵸?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에 대해서는 총칙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정답은 2번. 그래서 28년도 경찰 승진 문제 1번인데 이것은 좀 어려웠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필요적 공범이네요. 필요적 공범 같은 경우에 공여죄와 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여한 자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어야 할 필요는 없죠.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방하게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층에서 뇌물수수가 성립될 필요는 없는 거죠. 즉 위법한 행위만 같이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방은 처벌되고 다른 일방은 처벌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오면 틀립니다.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자만 처벌되죠. 그렇죠? 누설 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설 받는 자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범이 된다. 틀렸습니다. 형법 총칙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항범위로서 누설한 자만 처벌되는 조항이죠. 3번 변호사갑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교사방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법 총칙 조문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사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형법 총칙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변호사갑은 무죄, 변호사 아닌 자에게만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법 위반죄. 그래서 역시 일방에게만 처벌되는 조항이죠. 그렇죠? 역시 대항범 일종인데 형법 총칙상의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형법 총칙상의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무죄다. 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무사법의 직무상 비밀누설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누설하는 자만 처벌되죠. 그렇죠? 누설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 총칙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4번 동그라미네요. 정답은 4번.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간부 문제입니다. 자, 1번 풀었죠? 1번 앞에서 나왔잖아요.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도 풀었습니다. 명달 누설 받는다라고 했을 때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지 누설 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랬죠? 교사범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총칙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와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다. 즉 행위 공동설이죠. 그렇죠? 주고받는 행위만 있으면 공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다. 즉 책임은 달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그 다음 각 가담자에 대해서 동일한 법정이 부과되는 것으로서는 도박죄 형량이 똑같아요. 아동 혹사죄도 똑같고요. 그런데 배임 수재죄와 증재죄는 형량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수재죄가 더 형이 높고 증재죄보다는 그렇죠? 수재죄가 증재죄보다 형량이 높고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죄 있죠? 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가 그렇죠? 공여죄보다 형량이 높죠? 이렇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자, 공범 종속 성설에 따르게 되면 기도된 교사 우리 배우죠. 31조 2항 3항 배우죠. 2항하고 3항 배울 텐데 이것은 당연 규정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범 종속 성설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뭐죠? 그 독립성설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근데 간부 문제니까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여러분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노트 69페이지 펴보세요. 69페이지 이 노트 설명할 때 공범의 종속성 설명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종속성설하고 독립성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쵸?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은 몇 페이지인가요? 414페이지. 4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이 종속성설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쵸? 정범의 착수가 있어야지만 이에 종속하여 성립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그쵸? 나머지 건 볼 필요가 없다. 근데 간부 문제니까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나온 것 같다. 이게.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자, 종속성설에 따랐을 때는 여기 요 31조 2항 3항 있죠? 2항 3항 이것이 기도된 교사 조문입니다. 그것을 특별 조항으로 봐요. 그리고 이 자살관여죄 나왔죠? 강론책에 자살관여죄도 특별 규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도된 교사와 자살관여죄를 공범 종속성설은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것을 특별조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독립성설에 따랐을 때는 설명을 아주 잘하죠.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당연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 통설과 판례는 종속성설이잖아요. 그쵸? 종속성설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을 설명을 잘해요. 근데 반면에 독립성설은 이 간접정범을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종속성설이 통설 판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범과 신고를 배울 때 33조 본문을 원칙적 조문으로 배우고 반대로 독립성설은 단서를 원칙으로 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문제집 가볼게요. 자, 기도된 교사를 당연 규정으로 본다는 것은 독립성설 얘기이지 종속성설 얘기가 아닙니다. 종속성설은 이것을 특별 규정으로 봐요. 자, 그 다음 자 2번 볼게요.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게 되면 13세자를 부추겨서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하게 했을 때 갑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랬죠. 요것도 설명 제가 안 드렸어요. 요거 기본서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 교재 가시는 분들은 여기다 한번 미시를 한번 가보세요. 종속성설에서 이 공범의 미수 있죠. 기도된 교사를 특별 규정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살관여죄 나와 있죠. 자살관여죄가 252조인데 이것을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독립성설에 따랐을 때는 그것을 당연 규정이다. 그 다음에 252조 2항도 당연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종속성설은 간접정범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독립성설은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성설은 33조 본문을 원칙으로 보지만 독립성설은 단서를 원칙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간부생, 그 다음에 검찰직 하시는 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검찰직이 또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종속성의 정도인데, 제가 기본 강의 때 종속성수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단계까지 구비했을 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라고 관련해서 제가 2번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한적 종속형식. 제한적 종속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단계만 갖추게 되면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것인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12세 아이를 교사하여 물건을 훔쳐오게 했다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 따르게 되면 12세 아이가 훔쳐오는 것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극단적 종속형식이 따르게 되면 극단적 종속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까지 인정돼야 돼요. 책임까지. 근데 12세 아이는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범 성립할 수가 없고 그때는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바로 간부시험에 기출되었다는 것이 간부시험에 언제? 18년도네요. 18년도 간부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색깔만 칠하시면 되겠네요. 교사범이다. 요거는 간접정범으로 보았다.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와보시게 되면 극단적에 따랐을 때는 간접정범이 나왔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대항법 나와 있죠?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이 된다. 맞죠? 그 다음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죠. 누설하는 자만 처벌한다 했습니다. 누설하는 자만. 따라서 누설받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죠. 이 사람은 무죄다. 무죄. 가담했다 할지라도 형법 각 총칙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가 없고 이 사람 그냥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지문이죠. 틀린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자, 12년도 승진문제,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무슨 견해라고 그랬어요? 인정하는 견해가 총속성설이라고 했잖아요. 독립성설이 아니고요. 반면에 간접정범을 부정하는 견해가 독립성설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이게 달에서 정답이 1번이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거 풀었죠. 변호사 아닌 자 풀었습니다. 총칙상의 공모 교사방정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그 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죠. 맞고. 자, 후보자인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참여 공동 가공하였다면 그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다.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것은 그 다음 해설 가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것은 제가 공범과 신분 33조를 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판례인데 거기서 세 번째 줄이죠.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밑줄 그시고, 공적 지위에 있는 자 밑줄 그시고,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비신분자, 그 다음에 공적 지위에 있는 자를 신분자 행위에 공동 가공하였다면 그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뭐죠? 이것은 33조 본문에 따랐을 때 이런 판결로지가 나오는 거예요. 끊고. 자, 이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기획 참여 행위에 공동 가공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이 다른 공무원이 신분자가 되죠. 신분자가 되고 이때는 공무원이 비신분자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3조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마지막 위반죄의 공동정범이다. 맞죠? 이것은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공범과 신분할 때 거기 가면 기본서 가보면 거기 판례 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6번을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경찰 문제입니다. 자, 매도 매수와 같이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대항법 얘기죠. 형법 총칙 조문이 적용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맞죠? 맞아요. 그 다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범행과 대항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을 그 다른 사람의 판매 목적의 의약품 취득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노트 한번 펴보세요. 노트 68페이지 와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염산 날 뽑힌 사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가별한 사람은 의약품 제조업자이고요. 을이란 사람은 약국 개설자도 아니고 의약품 도소매업자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 취득할 목적으로 갑에게 약을 사요. 약을 살아요. 근데 그 갑이 그걸 알면서 팔아요. 알면서 판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갑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약사법에는 이 갑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약사법에는 오로지 을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둘은 필요적 공범이죠. 매수자, 판매자니까 필요적 공범이지만 이때는 을만 처벌 조항이 있고 갑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알면서 팔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범죄의 방조범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죄인 거예요. 왜?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을이 이 약을 사서 팔았다 할지라도 을만 처벌되는 것이지 갑은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그쵸? 이게 을이잖아요. 을. 다음 대항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이 피고인이 누굽니까? 갑이죠. 에 대해서 그 피고인 누구? 갑을 그 다른 사람의 의약품 취득범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가 없다. 왜? 이 사람 무죄니까. 그쵸? 그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예요. 유명한 판례. 예. 꼭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뇌물 공유죄가 성립하려면 공유하는 행위와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그 앞에서 풀었죠? 풀었습니다. 자,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권 해당성, 위법성만 같이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처벌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누구는 처벌될 수 있고 누구는 처벌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것도 풀었죠. 세무사법상의 직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자만 처벌한다 했습니다. 상대방은 누설받는 자는 처벌정이 없는 거죠. 공모 형태를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범죄 가담 형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작년도 경찰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나왔네. 극단적 종속 현실에 따르게 되면 정범 행위가 고소권 해당하고 위법하면 책임이 없더라도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은 위법성만 갖추면 책임이 없더라도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극단적이 아니라 뭐였어요?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공모 공동정범은 의사 결합만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모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상대 실행행위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여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할지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신분관계 없는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벌된다. 그랬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업무상의 임무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범한 경우 33조 단서죠. 33조 단서를 적용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죠? 판례에 따른다 그랬어요. 학설이 아니고 판례입니다. 그랬을 때 성립은 본문으로, 처벌은 단서로, 그렇죠? 그래서 성립은 무겁게, 처벌은 기본 범죄로, 그렇죠? 단서니까.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유명한 판례죠. 최신 판례인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정범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 3번 해설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성립은 무겁게, 처벌은 기본 범죄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